네, 지금부터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 정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로 두 분의 진단 들어볼 텐데요. 먼저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화재 원인부터 좀 여쭤보겠는데 이게 배터리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노후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이동 중에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인지 이게 지금 두 가지로 지금 일단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네, 그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보통 한 10년 정도 쓰는데요. 네. 현재 11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음. 노후화로 인해서 그 화재가 발열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업 이전 과정에서 작업 미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게 만약에 이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거기 이제 차단막이 있는데요. 예. 그게 차단막이 훼손이 되면 이제 플러스극하고 마이너스극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과도하게 발열이 되고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외부의 불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걸 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조사가 필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교수님도 지금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좀 불안정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전에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서도 이게 이제 이 리튬이온 배터리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네, 궁금한 게 네. 이거 말고는 쓸 수가 없는 겁니까? 배터리를? 예. 이게 굉장히 성능이 좋아서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는 다른 대안이 이렇게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3년 전에 카카오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 화재 났을 때도 이것 때문에 이 화재가 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결국은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유는 없지만 예. 이게 관리가 이렇게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수명 내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전이나 뭐 관리할 때는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과충전이 되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전할 때는 충전 상태를 좀 낮추고 그다음에 우리 비행기 탈 때 있잖아요. 이 단자 이렇게 절연하잖아요. 그런 조치도 좀 취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운송 과정에서도 굉장히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조금 전에 이제 그 교수님도 차단막 말씀을 주셨는데 이 차단막 설치 문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차단막 그러니까는 지금 전산실 내에서 이제 리튬 배터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서버가 있는데요. 네. 거기 간의 간격이 현재는 60cm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을 물리적으로 좀 격리를 시키면 설령 화재가 났더라도 이번처럼 이 서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을 좀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산실 내 배터리하고 서버 간에 이 차단막 또는 공간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어 커튼인가요? 이게 설치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설치가 돼 있지만 그래도 60cm니까 이게 굉장히 고열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600도 내지 1000도 이상 이렇게 치솟을 수 있어서 그게 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 열을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 지금 이 화재가 발생해서 완전 진압할 때까지 22시간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방 당국의 설명을 보면 물을 마구 이제 쏟아 부으면은 이게 전선 장비에 이제 그 시스템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럼 이건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애당초 설계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뭔가 설계를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c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구조적 결함이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네,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이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서버하고는 좀 이렇게 그 간격을 좀 멀리 떨어뜨릴 필요가 있고 그렇죠. 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확실한 차단을 해서 그래서 이게 화재가 나는 것은 어쩔 수 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화재의 여파가 기존의 서버나 아니면 통신 장비나 보안 장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한 물리적인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서버 손상 가능성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미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전체 이 국가정보자원 시스템이 한 1,600 정도 되는데요. 네. 대전 분원이 647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화재로 인해서 96개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같은 층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리튬이온 박테리아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60cm 정도 떨어져 바로 이렇게 근접해 있어서 바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행안부가 이렇게 이 정보 시스템을 중요도나 이용자 수에 따라서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느냐거든요. 데이터 그 소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다행히도 예. 이제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1등급하고 2등급은 하루에 한 번 한다고 합니다. 공주 이 분원에다가 이렇게 이 백업 센터를 둬서요. 백업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데이터 백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3, 4등급은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백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등급은 하루 한 번이니까 이 데이터 손상이 있더라도 영향이 좀 작을 것 같은데 3, 4등급에 대해서는 데이터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등급의 이 백업 기간을 그렇게 넓게 잡은 이유는 뭘까요, 그걸? 이거는 이제 보통은 모든 시스템들, 그러니까는 중요한 시스템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는 실시간 백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이 장비가 필요하고 설비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행안부 입장에서는 1, 2등급을 우선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3, 4등급을 이렇게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은 장비, 설비, 인력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건 또 다시 그러면 예산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2가지 이 차원의 이중화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사이트 내에 이 설비의 이중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 장비, 보안 장비, 그다음에 서버, 그다음에 그 스토리지 이런 거 이중화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한쪽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다른 쪽으로 절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다른 것은 저는 이제 이원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번 같은 경우는 대전 분원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에 전자의 시스템은 전체 이 대전 분원에 이 파워를 전체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전 분원이 있고 광주 분원이 있다면 아까 그 2개의 벌을 그대로 광주 분원에다가 이렇게 2개를 설치해서 그래서 대전 분원에서 화재가 나서 대전 분원이 차단이 되면 바로 그 광주 분원이 그 서비스를 이어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째 경우를 이원화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화하고 이원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대전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다른 분원에서 바로 서비스를 대체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데이터 백업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백업을 해서 저장을 해놓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그러니까 해줘야만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건데 이게 왜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이게 전부 다 예산하고 인원이 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중화하려면 2벌이 그대로 필요하고요. 세트가. 그다음에 이원화하려면 4벌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4벌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노드 밸런스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성능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또 이 굉장히 성능 저하 막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과정에 있다고 행안부가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이 공주 분원의 일정 부분, 전체는 아니고, 일정 부분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전체 로드맵이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1등급이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중화 또는 이원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이 지적을 한 게 2년 전에 카카오 사태가 났을 때 정부가 대단히 엄정한 어떤 그 목소리를 냈는데 그럼 정작 정부는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주말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 정부가 이 카카오 한테 질책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데이터 이원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한 3군데 정도 삼원화 조치죠. 네. 3군데 데이터 이 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의 대표가 사죄를 했고요. 예. 그리고 국회도 이제 이 법을 좀 바꿔서 데이터 센터 이원화를 의무화하는 법을 이렇게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치가 민간에 먼저 우선됐고 공공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그러니까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국회에서 입법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이원화 갖고 안 되고 조선시대에도 그 서고가 4군데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예, 4원화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네 군데라는 부분은 아까 네벌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렇게 매칭할 수 있어서 예. 이거는 대통령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예산하고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행안부만의 조치로는 부족합니다. 예산 당국이 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예비부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특별 예산을 좀 파악해서 네네. 이중화, 이원화를 예. 앞당겨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마지막으로 이제 그나마 주말이었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최소화된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이 월요일이거든요. 이제 이러면 어떤 거냐면 정부 이 서비스 이용하는 게 확 늘어날 텐데 어디서 사고라는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우체국 금융 쪽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어저께 9시부로 이 정상화가 됐고 아직 우편 업무는 오늘 중으로 이렇게 이 정상화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까 피해를 입은 시스템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나머지 500여 개 정도는 순차적으로 정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 이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조폐공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그랬다면서요. 해서 이렇게 어제부터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교육 쪽에 나이스 쪽도 어제부터 정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각 정부 부처가 이 여파를 먼저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경로랄지 아니면 알겠습니다. 대체 수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예, 염응열 순천향대 교수였습니다.